자, 계속해서 우리 OSPF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식 라우팅은 일단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요 네트워크 명령에 2단계 설정 부분에서 그죠? 여기 2단계였고 1단계는 라우트 명령으로 OSPF 라우팅 프로토콜 선택하고 뒤에 프로세스 아이디가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2단계 네트워크 명령에다가 나의 라우트에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 대역을 구체적인 서브넷 구체적인 거죠. 예, 서브넷을 갖다가 우리가 할당한다는 거죠. 이 서브넷 정의하기 위해서 뒤에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라는 명령 뒤에다가 에어리어 번호, 이 번호는 우리가 네트워크 설계할 때 토포로지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 에어리어 번호를 우리가 정의하면 된다. 이 에어리어 번호가 전부 다 똑같아야 되죠. 모든 라우터가 똑같아야만이 뭐가 된다? 네이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혼돈스러운 것이 바로 이 와일드카드 마스크 부분이 좀 혼돈스럽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토포로지를 가지고 세팅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교재 186페이지 그 중간에 룩백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요거 맞춰 설명하고 OSPF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룩백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뭐냐? 룩백 인터페이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왜 저 스위치 L2 장비인 L2 스위치 설정할 때 우리 스위치에다 IP를 집어넣었죠. 그 IP를 집어넣는 부분이 L2 스위치는 원래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IP를 가지는 L2는 말 그대로 L2 장비다 보니까 L2 주소, 레이어 2계층 주소인 맥만 이해하더라. 하지만 스위치에도 뭘 해야 된다? IP를 갖다가 세팅을 해야 된다. 이 IP는 몇 계층 주소입니까? L3, 3계층 주소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스위치는 원래 2계층 장비다 보니까 2계층 주소인 맥 어드레스만 이해를 우리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스위치의 관리를, 원격 관리를 위해서 IP를 할당을 해야만 됐더라.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 IP를 할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위치에다 뭘 만들었다고 했죠? 가상 3계층, 가상 L3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다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그 인터페이스가 바로 뭐였어요? 바로 VLAN. 그죠? VLAN 우리가 원 인터페이스에다가 IP를 우리가 넣어봤지 않습니까? 기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에 가상 3계층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VLAN이라는 가상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그 스위치의 어떤 가상 3계층 인터페이스를 VLAN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면 라우터의 가상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룩백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 스위치의 L3 스위치는 라우터와 똑같습니다. 그죠? L3 스위치에도 이 룩백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L2 스위치 입장에서 가상 우리가 3계층 인터페이스를 우리는 VLAN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VLAN 1 인터페이스도 IP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실제 스위치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그죠? 가상 3계층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둔 것이 바로 VLAN이었다. 그럼 라우트는 이 라우트의 물리적 인터페이스가 뭐였습니까? 우리 바로 Fast Ethernet 00 LAN 인터페이스. 그 LAN 인터페이스가 뭐였죠? Serial 00. 이거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물리적 인터페이스. 여기 우리 IP를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이 IP를 여기다가. 근데 우리가 라우트에는 말 그대로 가상 인터페이스, 즉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인터페이스가 있는 것과 같은 가상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룩백 인터페이스입니다. 룩백 인터페이스. 그래서 룩백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여러 목적에서 라우터에 사용돼요. 우리 라우터에 많은 네트워크 대역이 있다는 어떤 가상 설계를 할 때 룩백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네트워크 대역을 막 정의를 합니다. 이 룩백 인터페이스는 IP를 집어넣고 서버넷 마스크를 집어넣으면 얘는 항상 인터페이스가 살아있어요. 노 셧다운 명령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많은 네트워크 대역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우리가 네트워크 테스트를 할 때 룩백 인터페이스를 많이 씁니다. 예, 그런 목적도 있지만 OSPF에서 룩백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정의하는 목적은 뭐냐? 자, 우리 그 OSPF가 내부 관계를 맺을 때 맨 먼저 우리가 주고받는 부분이 라우터 아이디라는 게 있었죠. 라우터 아이디. 이게 라우터 이름이었습니다. 그죠? 라우터 아이디는 우리가 그 설정을 하지 않으면, 즉 라우터 아이디를 정의하지 않으면 그 라우터의 물리적 인터페이스의 IP 중에 제일 높은 IP가 그 라우터의 라우터 아이디, 그 라우터의 이름. 즉 여러분 내부 관계 맺을 때는 서로 자기 이름을 밝혀야 되겠죠. 사람도 인사할 때 나는 홍길동이야.
나는 윤규봉이야 이름을 밝히듯이 이 OSPF도 네이버 관계 맺을 때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네이버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의 OSPF 라우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이름이 바로 라우트 아이디라고 설명하는데 그 라우트 아이디는 아무 설정하지 않으면 물리적 인터페이스의 IP 중에 제일 높은 IP가 라우트 아이디가 된다고 했죠. 물론 그 물리적 인터페이스가 노 셧다운 명령으로 액티브, 활성화돼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라우트의 가장 높은 IP가 라우트 아이디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물리적 인터페이스의 IP를 라우트 아이디로 쓰게 되면 그 인터페이스가 다운되거나 또는 라우트의 IP를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IP를 바꾼다면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게 되면은 이름이 바뀌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옆에 있는 내부 라우트는 그 이름 바뀐 사실을 또 몰라요. 그럼 우리가 이 OSPF 우리가 네트워크를 관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트 아이디는 물리적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룩백 인터페이스와 같은 가상 인터페이스. 가상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두면 이 룩백 인터페이스의 OSPF 룩백 인터페이스는 그 라우터의 라우터 아이디 이름을 정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이 룩백 인터페이스 IP를 바꾸지 않으면 이름이 바뀔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룩백 인터페이스의 IP를 OSPF 라우터 아이디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것은 뭐냐면 OSPF를 구동시키는 라우터의 라우터 아이디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느냐 그게 자 디폴트 보세요. 디폴트는 가장 높은 IP라는 이야기죠. 액티브 인터페이스 즉 인터페이스가 노 셧다운 명령으로 활성화 즉 업이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 OSPF 프로세스가 스타트업 된 후에 즉 라우트 OSPF 네트워크 명령을 내린 다음에 이제 그 라우트의 가장 높은 IP가 라우트 IP가 되는데 이건 사실 디폴트지만 권장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 이 인터페이스가 물리적 인터페이스가 다운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라우트 아이디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옆에 라우터는 그 라우트 아이디를 계속 그 전의 이름으로 기억하다 보니까 OSPF 라우팅이 있어가지고 약간 혼돈이 오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이게 세 번째 우리가 라우트 아이디 결정되어지는 우리가 순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룩백 인터페이스의 IP를 정의한다면 룩백 인터페이스의 IP 중에 제일 높은 겁니다. 예. 룩백 인터페이스 IP 중에 제일 높은 IP가 라우트 아이디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걸 권장을 해요. 이 부분을. 자, 근데 이거보다 더 룩백 인터페이스 IP를 만드는 방법을 좀 이따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원하는 것은 뭐냐? 즉 라우트 아이디로 OSPF 라우트가 라우트 아이디로 결정되어지는 가장 우선하는 방법은 뭐냐? 수동으로. 즉 관리자가 라우트 아이디 명령으로 라우트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 라우트 아이디 1.1.1.1 서울 라우트 아이디는 대구 라우트 아이디는 2.2.2.2 원하는 어떤 그런 IP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OSPF 라우트가 라우트 아이디가 결정되어지는 어떤 그 순위 요거를 여러분 기억 좀 해야 돼요. 이런 게 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라우트 아이디 명령으로 관리자가 직접 이름을 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룩백 인터페이스의 IP 중에 제일 높은 IP가 라우트 아이디로 결정되어지게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첫 번째 라우트 아이디 명령 안 썼어요. 두 번째 룩백 인터페이스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가 디폴트죠. 권장하지 않지만 그 라우트의 액티브 인터페이스 IP 중에 제일 높은 IP가 라우트 아이디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건 좀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 교재 187페이지 그림, 요 그림입니다. 룩백 인터페이스를 광고를 안 하는 거와 광고를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룩백 인터페이스로 우리가 어떤 라우터 아이디를 결정을 했어요. 그럼 그 결정한 룩백 인터페이스를 광고를 옆에 라우터로 광고하자는 이야기죠. 자, 광고한다는 말은 룩백 인터페이스에 정의한 IP를 라우트 OSPF 1단계, 그죠? 라우팅 프로토콜 우리가 라우팅 하는 부분에서 라우트 OSPF 2단계 네트워크 명령에다가 룩백 인터페이스 IP를 갖다가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옆에 라우터 광고하겠죠. 그럼 옆에 라우터를 광고한다는 것은 결국은 라우터 아이디를 옆에 라우터가 이 라우터 아이디로 그 라우터에 뭐 할 수 있다?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예, 리모트 원격 우리가 라우터를 관리하는데 이
라우터 ID, 즉 루백 인터페이스 IP, 라우터 ID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중에 서울 라우터를 1.1.1로 라우터 ID, 루백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1.1.1을 갖다가 옆에 라우터로 광고를 했어요. 즉 네트워크 명령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라우팅 설정함에 있어서. 그러면 대구 라우터가 서울 라우터에 접속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텔넷 1.1.1.1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라우터 아이디를 좀 간단한 IP로 정의해버리게 되면 서울 라우터 IP가 1.1.1이고 대구 라우터는 2.2.2.2다. 그럼 서울 라우터가 또 대구 라우터 접근할 때는 텔넷 2.2.2.2 하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 라우터 아이디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운 IP로 정의하면 그죠? 그래서 이 루백 인터페이스의 IP를 OSPF 라우터 아이디를 쓰면서 이거를 광고를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원격 관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루백 인터페이스를 광고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뭐예요? 옆에 라우터가 루백 인터페이스 IP를 모른다는 얘기죠. 즉 경로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뭐 할 수 없다? 원격 접속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루백 인터페이스 IP를 갖다 광고한다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냐? IP가 사실은 사설 IP가 아니고 공인 IP일 가능성이 크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IP 공간을, 즉 IP 낭비가 좀 되겠죠. 그죠? 예. IP의 어떤 공간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우리 187페이지 우측 박스 보게 되면 그죠? 광고된 루백 주소, 어떤 IP를 광고하게 되면 그 광고된 IP가 만약에 공인 IP라면 주소 공간을 사용한다. 즉 IP의 어떤 낭비가 조금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광고가 된다면은 저 IP 대역이 낭비가 없다는 얘기죠. 주소 공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 이건 사실은 공인 IP인 경우입니다. 그죠? 자, 이런 어떤 우리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세팅을 하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할 것은 뭐냐? OSPF는 헬로라는 패킷, 네이버 관계를 맺을 때 네이버 라우터 아이디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라우터 아이디를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 제일 우선하는 것은 관리자가 라우터 아이디 명령으로 이렇게 그죠? 원하는 IP를 정하는 거. 두 번째는 루백 인터페이스에다가 IP를 갖다가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라우터 아이디 목적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루백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 제일 높은 IP가 바로 라우터 아이디가 될 것이다. 이것저것 1단계, 2단계, 그죠? 우선순위 제일 높은 거와 그 다음 순위를 안 쓰면 디폴트. 그 라우터에 활성화된 업이 된 인터페이스 IP 중에 제일 높은 IP가 라우터 아이디가 된다.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을 좀 하고요. 우리 교재에는 사실은 라우터 아이디 명령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그죠? 루백 인터페이스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같이 좀 교재에다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루백 인터페이스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실 요거다. 근데 실무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실무에서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루백 인터페이스의 IP를 갖다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1단계 라우터 아이디 명령을 받고 루백 인터페이스를 또 이렇게 라우터 아이디로 또 정의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KT 교육을 하면서 KT 그 라우터의 어떤 설정 컨피그를 한 본 적이 있는데 그 설정하는 부분에서 루백 인터페이스 IP를 또 라우터 아이디로 그죠? 또 정의를 해버리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물론 그건 뭐 관리자가 좀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눈에 쇼러닝 컴퓨터 하게 되면 라우터 아이디가 다 보이니까 그러면 요 라우터의 라우터 아이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명령을 통해 정의하면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루백 인터페이스 IP를 또 라우터 아이디 명령으로 정의를 갖다 하는 그런 설정들을 실무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맨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여러분이 비교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 우리 지금 토폴로지 가지고 한번 제가 3개의 토폴로지 갖고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맨 첫 번째 토폴로지가 뭐였습니까? 2개의 라우터를 이용했었죠. 그죠? 자, 대구지사와 서울본사. 지금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설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1단계 뭐였죠? 호스트 네임. 2단계 뭐였죠? 패스워드. 3단계 뭐예요? IP 설정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3단계 설정을 딱 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대구 라우터의 요 인터페이스와 요 인터페이스가 지금 IP를 넣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IP를 넣게 되면 뭐예요? 직접 연결된 대역이 라우팅 테이블에 C로 등록이 된다고 했죠. 자, 볼까요, 한번? 그러면 현재 대구 라우터에 show IP 라우터를 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직접 연결된 대역, 지금 립을 설정했네요. 제가 립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립을 제가 지울게요. 여러분, 지우는 명령이 뭐죠? 라우팅 테이블에 R이 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립 라우팅이 정의됐다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울 때는 뭐, no router lib.
1단계 설정 앞에다가 no 하면 됩니다. 그러면 립이 다 우리가 삭제가 됩니다. 서울 아웃도 립이 정의되어 있겠다. 그죠? 제가 립도 지우겠습니다. 자, 서울 아웃에도 우리 예전에 이 토포로지는 우리가 많이 여러분 실습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거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토포로지를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실습을 같이 해보는 부분입니다. no router lib 해서 여러분이 어떤 그 라우팅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정을 여러분 지우는 것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앞에다가 뭐하면 된다? 내가 정의한 명령 앞에다 no 하면 됩니다. 자, 지웁니다. 자, 지웠으니까요. 그러면 서울 라우터에도 결국은 3단계 작업까지 했으니까 show IP 라우터 하게 되면 자, C 직접 연결된 대역 지금 2개. 지금 서울 라우터에 직접 연결된 대역이 2개인 거 맞죠? 랜 대역과 뭐 WAN 대역. 그죠? 맞잖아요. 그 랜 대역은 얼마? 1.0. 자, 1.0이 Fast Ethernet 제레저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해서 C 코드로 지금 등록되어 있고요. WAN 구간입니다. 3.0 대역이죠? 예, 보이죠? 그죠? 자, 3.0이 결국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어디에? 시리얼 01에 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의 C라는 코드는 여러분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라우터에 직접 연결된 대역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 C라는 코드는 언제 생성이 된다? 라우팅 설정하는 몇 단계 설정에서 3단계 설정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3단계가 바로 뭐였어요? IP 설정이잖아요. 그죠? 이 설정 과정에서 여러분 C가 등록된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결국은 지금 3단계 과정까지 했죠? 4단계 라우팅을 지금 이제 그죠? 경로 설정 작업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제 경로 설정 작업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는데 우리가 지금 OSPF 지금 라우팅을 하는 부분이니까 OSPF 설정 부분을 지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먼저 뭐라고 했죠? 만약에 OSPF는 헬로라는 패킷을 이용해서 네이버 관계를 맺습니다. 그때 뭐가 중요하다? 라우트 이름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라우트 아이디라고 했죠. 그 라우트 아이디를 만약에 정의하지 않고 그냥 바로 라우팅, OSPF 라우팅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디폴트로 이 서울 라우트의 물리적 인터페이스, 지금 활성화된 인터페이스가 2개죠. 바로 랜 인터페이스인 요거와 요겁니다. 그죠? 맞죠? 웬하고 랜하고. 그럼 결국은 요 인터페이스, 두 인터페이스 중에 IP가 제일 높은 거. 어떻게 높아요? 3.2다. 그죠? 요 3.2 IP가 뭐가 된다? 서울 라우트의 라우트 아이디가 돼버립니다. 대구는요? 자, 랜이 fast에서 제로저가 2.1이고 웬 인터페이스가 3.1이네요. 그럼 당연히 대구 라우트도 3.1 IP가 높죠. 그죠? 결국 대구는 1716 3.1이, 서울은 1716 3.2가 라우트 아이디, 즉 라우트 이름으로 결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물리적 인터페이스가 다운되거나 이 IP를 어떤 다른 IP를 바꿨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이름 한번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면은 바꾸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법원에 가 신고도 해야 되고. 근데 이 라우터는 물리적 인터페이스 IP 바뀌게 되면 대구 라우터는 한번 네이버를 맺어버리면 야는 계속 서울 라우터를 3.1이라는 IP를 서울 라우터 라우터 아이디로 알고 있습니다. 이 IP가 갖고 네이버를 맺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IP가 어떤 다른 IP를 바꿔버렸어. 3.5로 바꿔버렸어요. IP를 들었어.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서울 라우터 아이디는 3.5인데 대구는 다 3.1로 알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OSPF를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OSPF 라우터 아이디는 뭐 절대 바뀌지 않는 IP. 그게 아까 뭐였죠? 가상 인터페이스, 룩백 인터페이스로 만든 IP를 쓰거나 아니면 관리자가 라우터 아이디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떤 라우터 아이디 명령으로 수동으로 라우터 아이디를 정의하지 않고 룩백 인터페이스도 쓰지 않은 경우는 바로 물리적 인터페이스 IP 중에 제일 높은 IP가 라우터 아이디로 결정된다는 걸 한번 직접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룩백 인터페이스와 라우터 아이디로 한번 라우터 아이디를 정의해 볼게요. 자, 보십시오. 자, 설정하겠습니다. 서울 라우터부터 컨피그 터미널 들어갑니다. 1단계 뭐라고요? 라우터 명령에 자, OSPF를 선택을 하고 무릎에 치면은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숫자를 집어넣어라. 이 숫자는 내가 원하는 IP를 넣으면 됩니다. 원하는 숫자를 자, 100번 넣어볼까요? 넣었습니다. 그러면 컨피그 뒤에 라우터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2단계 뭐라고요? 네트워크 명령에 나의 라우터에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 주소, 서브 네트워크 주소를 세팅을 합니다. 서브 네트워크. 자, 서울 라우터의 네트워크 대역이 지금 2개 있습니다. 보세요. 그죠? 1.0과 얼마 있어요? 3.0. 서브넷. 립은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립은 네트워크 명령 뒤에다가 뭘 집어넣었죠? 172. 립이라면 만약에 이게 립이라면 172.16에 명령을 넣었잖아요. 그죠?
왜? 립은 클래스풀하게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풀이라는 게 바로 클래스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172라는 IP는 B클래스니까 B클래스 대역을 의미하는 네트워크 주소부. 두 번째 옥텟까지만, 그죠? 10진값 집어넣어주고, 나머지 두 옥텟은 호스트 주소부니까 영역을 집어넣는. 이게 바로 클래스풀 형태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었지만, OSPF는 구체적인 서브넷 주소를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자, 먼저 랜 대역부터 정의하자면 어떻게 정의한다? 1.0. 여기 결국은 랜이 지금 보세요. 예, 서브넷 주소 아닙니까? 1.0. 구체적인 서브넷 주소를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자, 서브넷 마스크가 프리픽스 24입니다. 24는 25250이죠. 이제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아셔야 되죠. 그죠? 프리픽스가 24라는 것은 서브넷 마스크가 2525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지금 서브넷을 정의하기 위해서 25.25.25.0 원래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앞에 얘기했습니다만 보았습니다만 OSPF는 서브넷 마스크를 반대로 표현하는 뭘로? 와일드카드 마스크로 정의하라고 했잖아요. 그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우리 6장의 방합을 공부하게 된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계산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이. 하지만 OSPF를 정의할 때 하나의 네트워크 대역을 정의할 때는 서브넷 마스크를 뭘로 빼보라고요? 250으로 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와일드카드 마스크로 정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255로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 25 자리니까, 그죠? 250으로 빼면 어떻게 돼요? 이게 0점. 여기도 25로 빼면 0점. 요거도 뭐? 0점. 요 250 빼면 뭐가 되죠? 255가 되죠. 자, 이게 바로 25250이라는 서브넷 마스크의 반대 표현인 와일드카드 마스크 표현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OSPF를 정의할 때는 바로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여러분이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나중에 이 와일드카드 마스크의 장점이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서브넷 마스크는 구체적인 네트워크 대역 또는 하나의 IP만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이 OSPF는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여러 대역을 홀수 대역, 짝수 대역 이렇게 여러 대역을 임의로 막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방화벽 강의 되면 이렇게 어떤 IP를 여러분 지금 방화벽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화벽을 공부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IP를 어떤 원하는 소스 IP, 원하는 목적지 IP를 마음대로 제어를 해야 돼요. 특정 대역을 그죠? 통과시키라. 특정 대역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해라. 그럼 여러분이 네트워크 대역 범위를 정할 때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로는 그 다양한 네트워크 대역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네트워크 대역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OSPF는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를 반대로 표현하는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서브 네트워크 대역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뭐요? 에어리어. 반드시 에어리어, OSPF 영역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에어리어 번호 여기 안 적혀 있어요. 원래는 에어리어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에어리어 번호 0을 한번 정의해 볼게요. 전체가 에어리어 번호 0을 쓰는 네트워크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랜 대역을 정의했다는 얘기죠. 랜 대역을. 웬 대역을 정의해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네트워크 명령에다가 172.16에 얼마? 3.0을 정의하고요. 이 웬 구간도 프리픽스가 24입니다. 그죠? 그러면 25250이죠. 이걸 또 똑같이 반대로 와일드라면 0.0.0. 얼마? 255. 그 다음에 또 에어리어 얼마? 0.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 OSPF는 단일 영역,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네트워크 명령을 정의할 때 전부 다 에어리어 0, 에어리어 영역 번호가 정해지면 같은 영역 번호를 써서 하나의 영역 안에 있는 우리가 OSPF를 정의하는 걸 우리가 공부하자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파레토를 한번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전체가 하나의 뭐라고요? 전체가 하나의 컬러 접속 잘못했네요. 컬러를 다시 한번 노란색으로 한번 정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전체가 하나의 뭐다? 하나의 영역이라는 이야기죠. 예. 이게 바로 에어리어 뭐? 제로, 현재로 여기서,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는 겁니다. 단일 영역에 OSPF를 정의하다 보니까 설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뭐 하라고요? 하나의 영역을 정의하는, 예. 여기다 하나, 뭐, 적을까, 여기다가? 에어리어 제로입니다. 제로. 예. 이렇게 토포로지 그릴 때 OSPF 에어리어 번호를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아우터 정의할 때 OSPF를 이렇게, 그죠? 뒤에다가 에어리어 0번을 다 똑같이 집어넣어 줘야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서울 라우트 정의가 끝나버렸습니다. 그죠? 끝나버렸고요. 자, 대구 라우트까지 정의한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볼게요. 대구도 자, 라우터 OSPF 얼마? 빼. 프로세스 아이디는 똑같을 필요가 없지만 뭐 또 굳이 다르게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명령에다가 자 대구의 랜 대역 2.0 대역이죠. 또 웬 대역 3.0입니다. 똑같이 정의하면 되겠죠. 그죠? 자 먼저 랜 대역부터 1716의 2.0입니다.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0.0.0.255 서브넷 마스크를 반대로 표현하는 거 1이죠. 그 다음에 에어리어 뭐 0. 모든 영역은 에어리어 0으로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왜? 우리는 지금 싱글 에어리어 단일 영역에서 OSPF를 정의하다 보니까 모든 아웃 영역 번호가 똑같아야 된다. 이 영역 번호가 틀려버리면 뭐가 안 된다? 네이버 관계를 못 맺습니다. 대구하고 서울 에어리어 번호 틀려버리면 네이버를 맺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네트워크 172.16에 웬 구간 다시 네트워크 명령에다가 172.16에 얼마? 3.0에 0.0.0.255 웬 구간입니다. 그죠? 에어리어 그죠? 예, 0 3.0 1이죠? 요 웬 구간입니다. 웬 구간. 자, 이렇게 정의하면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OSPF 기본 설정이 끝나서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한다? 네이버 관계를 맺을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바로 네이버 관계, OSPF 네이버 관계, 인적 관계를 지금 프로세스 100번의 네이버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풀이라고 해서 풀 인적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네이버 테일부터 먼저 볼까요? 네이버 테일부터. 자, 요런 명령. 교재 나옵니다만, 자, show IP OSPF 네이버 탭 치면 그래서 우리가 OSPF는 제가 링크 스테이트와 같은 고급 라우팅 프로토콜은 테이블 몇 개 가진다고요? 3개를 가집니다. 첫 번째 무슨 테이블? 네이버 테이블. 자, 그 네이버 테이블 보는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중요한 명령이겠죠? show IP OSPF 네이버 하면은 누가 보여야 돼요? 서울 라우터가 보이는데 서울 라우터에 뭐가 보여야 되죠? 서울 라우터 이름, 라우터 아이디. 아까 얘기했죠? 서울 라우터의 라우터 아이디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지금 라우터 아이디 명령도 안 썼고 룩백 인터페이스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럼 디폴트 서울 라우터에 업이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그죠? 이 둘 중에 뭐 된다? 바로 높은 IP. 얼마가 되죠? 3.2. 이 IP가 바로 라우터 아이디로 결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대구는 결국은 서울 라우터를 172.163.2 IP로 서울 라우터 이름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네이버 테이블에 올라와요. 자, 대구에서 한번 show IP OSPF 네이버라고 딱 치면 자, 뭐가 올라오죠? 3.2라는 서울 라우터 아이디가 보세요. 물리적 인터페이스 IP가 올라오는 게 보이죠. 풀이란 게 바로 스테이트예요. 그죠? 완전 인접. 쉽게 말하면 완전한 친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을 준비가 된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뭐 인증관계 맺을 때 나의 인터페이스 C를 0.0 인터페이스와 인증을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입니까? 예. 자, 여기 뭐 데드타임도 보인다. 그죠? 데드타임. 헬로타임이 기본 10초고 데드가 몇 초? 4배인 40초입니다. 40초마다 10초마다 헬로를 주고받는데 4배, 그 4번 헬로 패킷이 안 와요. 이웃한 라우터를 통해서. 그러면 결국은 옆에 라우터가 죽었다고 판단하는 시간. 이게 바로 데드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로타임과 데드타임이 일치해야만이 또 네이버를 맺는다고 했죠. 그죠? 그게 헬로가 기본 10초, 데드가 몇 초? 40초입니다. 4배입니다. 기본 값 자체가. 이것도 어떤 명령을 통해 show OSPF 명령을 통하면 이 시간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네이버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자,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스코 OSPF라는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자, 무슨 테이블을? 네이버 테이블을 가시더라. 자, 그러면 이 네이버 테이블이 결국은 대구가 네이버 테이블로 서울의 라우터 아이디를 알고 있듯이 자, 서울 라우터도 결국은 대구 라우터와 네이버를 맺었다는 메시지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네, 보이죠? 그러면 서울 라우터에서 똑같이 show IP OSPF 네이버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EIGRP 가게 되면요. show IP EIGRP 네이버예요. 예. 라우팅 프로토콜 바꾸면 됩니다. show IP 립 네이버란 게 없죠. 립은 네이버 관계를 안 맺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과 같이 고급 라우팅 프로토콜은 네이버 관계를 먼저 맺어서 네이버 테이블을 맺는다. 그래서 show IP OSPF 네이버, 나중에 show IP EIGRP 네이버 이렇게 여러분이 네이버 테이블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엔터 보세요. 대구 라우터의 라우터 아이디가 얼마였죠? 보세요. 대구 라우터는 또 마찬가지로 제일 높은 IP가 fast는 00는 2.1이고 시리얼 00가 3.1입니다. 3.1이 높잖아요. 이 IP가 바로 뭐가 된다? 대구 라우터의 라우터 아이디로 서울 라우터가 알고 있는 거죠. 풀 인증관계 맺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네이버 테이블이에요. 간단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서울과 대구 라우터가 네이버 관계를 맺어서 네이버 테이블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서로의 경로 정보를 주고받을 준비가 됐다는 뜻이고, 그럼 결론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대구 라우터는 자기 자신의 네트워크 2.0을 서울 라우터한테 광고를 했다는 이야기고, 서울 라우터는 바로 요 랜드 1.0을 어디로? 대구 라우터 쪽으로 광고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이 경로 정보가 2.0과 1.0, 이 전체 네트워크 대역, 물론 외인 구간도 마찬가지 3.0 정보가 어디 들어있다? 바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 들어있다. 두 번째 테이블입니다. 두 번째 테이블. 자,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테이블에서 네이버 관계를 맺게 되면은 서로의 경로 정보를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무슨 패킷으로 LSA라는 Link State Advertisement라는 패킷을 이용해서 서로의 대역을 광고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대역을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명령 간단합니다. 똑같이 show IP OSPF 데이터베이스. 자, 이러면 요약된 정보가 보입니다. 이 정보는 전체적인 대역이 사실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에요. 자체가 3.2, 3.1과 같은 서울과 대구 라우터 아이디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뒤에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이 라우터라는 명령 또는 네트워크 명령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라우터.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은 구체적인 대역들이 이제 보일 겁니다. 라우터 하게 되면은 자, 1.0이 보이네요. 그죠? 대구 서울 대역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자, 내려가게 되면은 2.0 보세요. 대구 대역이 보이고 있죠. 또 가면 뭐가 보입니까? 3.0. 웬 대역이 보이죠? 자, 여기 대역이 3개 있죠. 1.0, 2.0, 3.0. 다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 모든 네트워크 정보를 다 가지게 됩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에서도 show IP OSPF 데이터베이스 하면 이거는 요약된 정보를 보여주고 뒤에다가 라우터나 옵션을 보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LSA 패킷 종류에 따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구 라우터도 자, 직접 갖고 있는 게 뭐가? 2.0을 갖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0을 지금 그죠? 서울 대역을 갖고 있는 게 즉 받은 게 보이죠. 그 다음에 3.0 웬 대역도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모든 라우터가 모든 네트워크 대역을 다 지금 알고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서 이제 뭐 한다는 이야기죠? SPF 알고리즘이 이 대역에 즉 결국은 대구 라우터는 1.0을 가기 위해서 이제 SPF가 계산하는 거죠. 코스트 값을 계산한다는 얘기죠. 계산해서 루프가 없는 최단 경로, 물론 지금은 경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showIP OS 라우터라는 라우팅 테이블을 보낸 명령. 이게 바로 세 번째 테이블입니다. 자, 하게 되면 뭐가 보여요? 5가 보이잖아 보세요. 대구는 1.0이라는 대역을 금방 서울 라우터, 네이버를 맺은 서울 라우터를 통해서 LACA 패킷으로 받아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장한 것을 SPF가 계산을 해서 루프가 없는 최단 경로라는 것을 그죠? 계산해서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넣습니다. AD 값이 얼마죠? 지금 현재 AD가 110, 그죠? 그 다음에 매트릭 65입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되죠? 이게 바로 코스트 값이지 않습니까? 자, 대구 라우터가 서울 요 대역까지 가는 데 있어 링크가 두 개 있죠. 웬 링크 하나, 랜 링크 하나. 자, 요 웬 링크는 요 인터페이스의 속도가 T1 1.544메가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다? 10의 8승 나누기 얼마? 1.544메가bps니까 1544000 한다고 했죠. 0 3개 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 나오죠? 교재 얼마 나왔습니까? 64라는 코스트 값이 나온다고 했죠. 64. 여기 코스트 값이 64예요. 웬 링크가. 그 다음에 랜 링크. 요는 100메가죠. 패스트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10의 3조 되었고 10의 8승 나누기 100메가도 얼마입니까? 10의 8승이죠? 얼마가 돼요 이게? 1이 됩니다. 1. 그래서 64 더하기 1 하면 얼마가 돼 이게? 65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코스트 계산 방식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에다 코스트값 만들어냅니다. 자, 비야, 뭐뭐를 경유해서 3.2를 경유하면 3.2가 서울 라우터죠. 결국은 대구 라우터는 3.2. 요 지금 IP를 경유하면은 요 뒤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맨 뒤에 오는 뭐라고요? 나의 출구 인터페이스. 나의 시리얼을 제로제로로 보내면 3.2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서울 네트워크 1.0으로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경로 정보가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서울 라우터에도 똑같은 지금 테이블이 만들어졌겠죠. 자, show IP 라우터. 맞죠? 보시는 거. 오.
그죠? OSPF입니다. 대구 네트워크 2.0입니다. 자, 112고요. AD 값이 코스트가 얼마? 65. 똑같죠? 웬링크 얼마? 64에다가 랜링크 얼마? 1. 10의 8승 나누기 1.544, 000 하면 64가 나오고, 10의 8승에 10의 8승이니까 100메가니까 1 해서 65입니다. B야 3.1 IP를. 서울 아웃도어가 3.1 IP를 거치면은 대구 갈 수 있죠. 대역에, 그죠? 나의 출구 인터페이스, 시리얼 제로 1 인터페이스를 통과하면. 자, 이런 의미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이해됐습니까? 아주 세팅이 간단합니다. 그죠? 예, 간단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금방 본 것 같이 뭐를 OSPF의 라우터 아이디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물리적 인터페이스 IP 중에 제일 높은 IP가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뒤에 명령이 나옵니다만 show IP OSPF를 하게 되면요. 자, 라우터 아이디가 보이죠. 그죠? show IP OSPF 명령 뒤에 교재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라우터의 라우터 아이디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3.2가 바로 라우터 아이디를 제된 게 보이고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how IP 인터페이스 OSPF show 인터페이스 OSPF인가요? IP OSPF. 제가 명령이 잠깐만요. show IP 인터페이스 좀 헷갈리네요. show IP OSPF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여기 이 명령이네요. 인터페이스 뒤에다가 패스 만약에 시리얼 0/0 해볼까요? 한번 서울 아웃 중에서 1번이다. 그죠? 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OSPF 정보를 보여달라고 하면요. 자, 여기 뭐가 보이냐면 보세요. 코스트 값이 보이죠. 요 웬 링크에 시리얼 01의 코스트 값이 얼마다? 64라는 걸 제가 계산을 합니다. 여기 바로 SPF 알고리즘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이게 바로 요 인터페이스의 웬 링크의 코스트 값이 64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10의 8승 나누기 웬 링크의 속도가 얼마라고 했죠? 이게 T1 1.544 메가 bps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건 또 쇼 인터페이스 시리얼 01하면 올라온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단위가 1.544니까 bps니까 1544000 요리 하면 여기 얼마 나와요? 64라는 값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OSPF는 모든 라우트가 OSPF에 참여한 게 뭐냐? 네트워크 명령으로 요 인터페이스가 아까 우리가 정의됐잖아요. 그죠? 3.0 대역이 또 요 대역도 정의가 됐죠. 그죠? 그러면은 SPF가 요 인터페이스의 코스트 값을 우리가 참조 대역폭에 그 인터페이스의 밴드위스 단위가 BPS 단위로 계산을 미리 해 놓습니다. 그래서 64가 되죠. 요 인터페이스에. 그죠? 64라는 코스트 값. 요건 얼마예요? 1이라고 했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제가 이 인터페이스 그러면 다시 불러줘서 뭐 하면 될까요? 서울 아웃도 패스트에도는 0/0번 하면 되겠죠. 자, 얼마의 코스트 값이? 1이죠. 그죠? 보입니까? 왜 1이에요? 이 속도가 패스트에도는 10의 8승 아닙니까? 그러면 10의 8승 나누기 얼마? 100메가는 10의 8승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얼마가 나와요? 바로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이잖아요. 1. 그러면 대구 라우트가 서울까지 오는데 필요한 코스트는 64 더하기 1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65였잖아요. 아까 그죠? 마찬가지로 서울 라우트가 대구로 오기 위한 대구 오기 위한 코스트 값은 64 더하기 여기도 1이겠죠. 그죠? 그럼 얼마? 65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서 코스트 값을 계산해서 누가? SPF 알고리즘이. 그죠? SPF 알고리즘이 이런 계산을 다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해놔서 요 코스트 합산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매트릭 값을 그죠? 계산해서 최단 경로를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해서 결론은 바로 뭐였어요? 결론은 OSPF와 같은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 또 앞으로 공부할 EIGRP가 라우팅 프로토콜은 테이블을 몇 개 가진다고요? 기본 3개 가집니다. 이게 무슨 테이블? 자, 다시 명령 불러드릴게요. show IP OSPF 네이버스라는 네이버 그죠? 예, 바로 네이버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관계를 맺은 라우터들끼리 네트워크 대역을 서로 그죠? LAC 패킷으로 주고받아서 두 번째 테이블이 뭐? 바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죠? 요거는 요약된 정보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뒤에다가 뭐
라우터라는 옵션을 그죠? 네, 넣으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고 했죠. 그죠? show IP OSPF 데이터베이스 라우터. 전체 네트워크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모든 대역의 경로를 SPF 알고리즘이 계산해서 최단 경로를 계산하면 자, 매트릭 값이 얼마나 여기 다 보인다. 그죠? 보이죠? 매트릭이 얼마나 보이지 않습니까? 이 값을 더해서 최단 경로를 계산해서 세 번째 테이블, 바로 최단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넣더라.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에 O란 코드로 등록되는 게 보여진다. 그래서 코스트 값의 매트릭 값이 보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OSPF가 만약에 라우팅 테이블에 만약 O가 안 보여요. 결국 서울 라우터에서 O가 대구 대역에 2.0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보인다. 그럼 맨 먼저 뭘 확인해 봐야 돼요? 이 대구 라우터와 내부 관계를 서울 라우터가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 명령이 바로 뭐라고요? show IP OSPF 네이버. 결론적으로 여기서 내부가 안 보여. 3.1이 대구의 이 라우터 아이디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풀이라고 뜨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내부 관계를 못 맺고 있다. 그 내부 관계를 못 맺는 원인이 뭐였습니까? 우리 OSPF 한번 교재 한번 볼까요? 우리 봤던 그림. 자, 어떤 경우에 또 네 가지 경우잖아요. 뭐가 일치하지 않으면 헬로와 데드타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에어리어 넘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걸었다면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특별 영역을 정의했다면, 그죠? 예, 특별 영역을 정의하지 않는 라우터가 있다면 그 라우터와는 예, 플래그 비트가 미스매치이기 때문에 또 인증 안 맺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를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이런 이유 때문에 네이버를 못 맺고 있구나. 그럼 그걸 수정하게 되면 네이버를 맺겠죠. 그러니까 네이버를 맺게 되면은 결국은 그 다음 과정인 뭐 한다는 이야기죠? 네이버를 맺어야만 그 다음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어내고, 그죠?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어야만 그 다음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네이버 테이블입니다. OSPF를 정의하는 반드시 네이버 관계를 맺었는지를 여러분이 이 명령으로 확인부터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 라우터 아이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물리적 인터페이스의 라우터 아이디로 결정해버렸으니까, 그죠? 이게 지금 사실은 나중에 그 토폴로지 변화,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 변화가 있거나 하게 되면 라우터 아이디가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혼돈이 오더라. 그래서 자, 뭘 이용하라고요? 룩백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든지 라우터 아이디를 갖다가 이용하든지 이용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여기다가 제가 서울 라우터의 라우터 아이디를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서울 라우터 라우터 아이디를 1.1.1.1 이렇게 한번 정의해볼까요? 그 다음에 대구 라우터의 라우터 아이디를 2.2.2.2 이렇게 정의했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제가 룩백 인터페이스를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룩백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정의했다면 그럼 이렇게 자, 서울 라우터에 제가 지금 룩백 인터페이스 만드는 방법을 한번 정의해 볼게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의해요. 인터페이스 자, 좀 지우고 인터페이스 룩백 에로 탭 치면 룩백으로 옵니다. 무릎 치면은 인터페이스 번호가 보세요. 0부터 이렇게 거의 무한대까지 무한대는 아니지만 임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룩백 인터페이스를 0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엔터. 그럼 보세요. 노 셧다운 명령을 안 넣는데 업이 돼버리죠. 룩백 인터페이스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룩백 인터페이스 IP를 이런 라우터 이름을 정하면 인터페이스가 다운되지 않으니까 그죠? 라우터가 죽지 않은 이상 다운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항상 그 라우터 아이디 이름이 정의되어져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IP 어드레스 자 1.1.1.1 한 개 IP를 정의를 할 때는 서브넷 마스크를 뭐 하라고 했죠? 25.25.25.25 이걸 우리가 호스트 서브넷 마스크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1.1.1 한 개 IP만 정의됩니다. 엔터. 그럼 이제 서울 라우터의 라우터 아이디 1.1.1로 정의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미 서울 라우터는 아까 라우터 아이디가 3.2로 정의가 돼버렸죠. 그죠? 이 IP로. 가장 높은 IP로. 여러분, 사람 이름, 사람도 마찬가지. 이름 한번 정의가 되게 되면 그 이름 바꾸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죠. 법원에 가서 이름 바꾸고자 하는 이유를, 사유를 대고, 그죠? 복잡한 절차의 과정을 통해야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름이, 현재 서울 라우터가 라우터 아이디를 갖다가, 자, 아까 라우터 아이디가 뭐였죠? 자, show IP OSPF 뭘로 오죠? 서울 라우터 아이디 3.2입니다. 이미 이름이 결정돼 버렸어요. 이름이. 이 IP가
바로 요게 바로 서울 라우터 아이디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을 바꾸려고 루핑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집어넣었다. 근데 이게 자동으로 안 바뀝니다. 왜? 이 이름이 정의됐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그 대가가 뭐냐? 바로 라우터를 새로 껐다 키거나 아니면 OSPF 구동을 새로 해야 돼요. 새로. 결국은 OSPF를 새로 구동한다는 건 말은 무슨 말이냐? 서울 라우터가 대구 라우터가 내부 관계를 끊어버리는 라우터 테이블이 사라지겠죠. 그죠? 서울이 대구 경로를 지워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OSPF 관계를 맺습니다. 다시 내부 관계를 맺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SPF 알고리즘이 계산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서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 넣겠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어쨌거나 네트워크가 잠시 다운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OSPF를 설계할 때는 반드시 라우터 아이디를 미리 먼저 이렇게 이름을 정의를 해놓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이름 바꾸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대가를 치러 볼게요. 자, clear IP OSPF processor.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명령을. 그러면 OSPF 프로세스를 새로 클리어 시키고, 즉 네이버를 끊어버리고 새로 네이버를 맺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엔터 한번 쳐볼까요? 자, 진짜 새롭게 할래. yes. 그럼 보세요. 네이버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죠? 자, 네이버 관계를 갖다 리셋 했다는 이야기. 인적 관계를 리셋. 제거시키고 다시 네이버를 갖다가 맺었습니다. 물론 이게 한 대밖에 없으니까 빨리 네이버 맺지만, 네트워크가 많다면, 라우터가 많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show IP OSPF 해보면, 지금 제가, 자, 보세요. 이렇게 OSPF 룩백 인터페이스로 정의한 IP를 라우터 아이디로 쓰려고 제가 OSPF를 클리어 시켰는데도 안 바뀌고 있네요. 자, 그래서 룩백 인터페이스로 만든 IP를 라우터 아이디로 재정의하려면 라우터를 껐다 켜야 돼요. 껐다 켜야 됩니다. 아까 제가 좀 나중에 라우터 아이디로 정의를 하는 제일 우선하는 방법을 쓸 때는 이 클리어 IP OSPF 프로세스 하면 바뀌는데 이 명령을 쓰면요. 근데 룩백 인터페이스 IP를 다시 라우터 아이디로 재정의하려면 라우터를 껐다 켜야 됩니다. 자, 먼저 껐다 켜볼게요. 이게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라우터 아이디는 사전에 OSPF를 구동하기 전에 룩백 인터페이스 IP를 먼저 정의를 한다거나, 그죠? 미리 해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제가 일단 요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현재 설정한 걸 저장해야 되겠죠. 그죠? 저장하고 껐다 켜볼게요. 껐다 켜는 게 바로 리로드죠. 자, 껐다 켭니다. 그러면 보세요. 라우터가 전부 다운됩니다. 이건 실무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래서는 안 돼요.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이니까 룩백 인터페이스를 라우터 아이디로 우리가 뒤에 정의를 할 때는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리 룩백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show IP OSPF. 이제 라우터 아이디가, 자, 보세요. 바뀌었죠. 보세요. 아까 물리적 인터페이스, 오픈 IP에서 룩백 인터페이스를 만든 걸로 바뀐 게 보일 겁니다. 보이죠? 새로 이제 물 맺었네요. 그러면 대구 라우터에서 이제, 자, show IP, 대구 라우터에서 show IP OSPF 네이버, 이웃 관계를 보게 되면, 보세요. 서울 라우터 이름이 1111로 보이죠? 자, 이해됩니까? 룩백 인터페이스를 사실은 사전에 만들어 두면은 이렇게 라우터를 껐다 필요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3단계 과정에서 아예 룩백 인터페이스 하나 더 만들어서 라우터 아이디 목적으로, 그러면 4단계 OSPF 설정할 때, 그죠? 룩백 인터페이스를 만든 아이디가 라우터 아이디로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 그럼 대구 라우터의 라우터 아이디를 바꿔볼게요. 자, 대구 라우터의 라우터 아이디는 아직도 보시는 것 같이, 자, OSP 네이버 하게 되면 물리적 인터페이스 IP가, 그죠? 보세요. 3.1. 이 IP가 바로 요 C를, 요 IP가 계속 라우터 아이디로 지금 정의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대구는 라우터 아이디 명령을 통해서 룩백 인터페이스 말고 수동으로 정의한 라우터 아이디로 2.2.1을 정의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도 라우터 아이디를 이렇게요. 라우터 OSPF 백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라우터 아이디 이 명령을 이용해요. 2.2.2.2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정의해 볼게요. 자,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자, 뭐라고 뜨죠? 클리어 IP OSPF 프로세스, 아까 제가 잠깐 내려봤던 명령이죠. 이 명령을 사용을 하거나 또는 리로드, 요 R이 빠졌네요. 그죠? 재부팅 해야만 이게 이펙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지금 라우트 아이디로 정의한 이 2.2.2.2를 대구의 라우트 아이디로 쓰려면 뭐 해야 된다? 껐다 켜거나 아까 서울 라우트 같이 그죠? 또는 클리어할 OSP 프로세서 OSPF를 새롭게 그죠? 정의하는 이 명령을 내려줘야 된다. 어차피 이것도 뭐예요? 이 명령도 OSPF를 새로 구성한다는 말은 네이버가 끊어버리고 새로 네이버를 맺는다. 즉 OSPF 라우팅이 잠시 멈출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내려도 이 명령을 쓰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이야기죠. 안 바뀐 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서울 라우터가 바뀌었다 그죠? 잘못했네 그죠? 대구 라우터가 바꿔야 되는데.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다시 올림픽을 시키겠습니다. 라우터 OSPF 100 들어가서 no 라우터 ID 자 지울게요. 지웠고요. 대구 작업해야 되는데요. 대구에서 작업하겠습니다. 대구에서 라우트 OSPF 100 들어가서요. 라우터 아이디 얼마? 2.2.2.2 이렇게 정했던 거죠. 자 맞죠? 그럼 대구는 이 명령을 통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그 전에 라우트 아이디가 그대로 있는 거 확인할게요. show IP OSPF 하면은 자 그대로 라우트 아이디가 얼마? 3.1 그대로 남아있죠. 안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OSPF를 한번 새로 구동을 해볼게요. 그 명령이 바로 clear IP OSPF 그죠? 프로세서 이 명령을 내려주는 얘기죠. 진짜로 진행할래? Yes, Y. 엔터. 자, 네이버가 끊어버렸습니다. 끊고 새로 네이버 관계를 갖다가 이제 몇 개 올라오겠죠. 그죠? 올라오면은 이제 서울 라우터가 새롭게 그죠? 내일 몇 개 되면 네이버 아이디가 자, 새롭게 맺었네요. 시간이 아까 좀 오래 걸렸다 그죠? 보세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네이버 라우터 아이디가 물리적 IP 3.1에서 얼마로? 2.2.2로 바뀐 걸 확인할게요. show IP OSPF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서울 라우터에서 확인하면 아까는 계속 라우터 아이디가 얼마였나요? 대구 라우터 아이디가 3.1이었잖아요. 그죠? 네. 대구의 라우터 아이디가 그럼 이제 바뀌었으니까 대구 라우터 아이디가 show IP OSPF 네이버 하게 되면 대구의 라우터 아이디가 2.2.2로 바뀐 게 보일 겁니다. 자, 이해됩니까? 이렇게 보세요. 라우터 아이디를 아까 라우터 아이디 명령으로 지금 대구는 라우터 아이디 명령으로 이걸 정의를 했고요. 서울은 루펙 인터페이스로 IP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물리적 인터페이스로 만드는 아까 3.2하고 3.1로 정의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갖다가 이미 라우터 아이디가 결정된 다음에 정의해버리니까 어때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루펙 인터페이스로 만든 IP를 라우터 아이디로 쓰려니까 껐다 켜야 되고 이건 실무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죠? 예,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 아이디 명령을 통해서 수동으로 그죠? 정의해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클리어 IP OS 프로세서 OSPF로 새로 재구동을 해야 된다. 이것도 결국 네트워크가 잠시 우리가 다운된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실무적으로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OSPF를 설계할 때는 토폴로지 안에 이렇게 라우터 아이디를 미리 정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라우터 아이디를 루펙 인터페이스로 정의하든지 아니면 라우터 아이디 명령으로 정의하든지 정의를 해서 그죠? 토폴로지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라우터 이름이 바뀌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먼저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OSPF 라우팅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 이제 또 다른 토폴로지죠. 그죠? 좀 더 복잡한 토폴로지 우리 실습을 해야 될 요 세 개의 그죠? 토폴로지. 요 토폴로지를 가지고 우리가 OSPF를 또 정의할 때 각각의 라우터 아이디를 한번 정의해 보는데 현재에도 라우터 아이디가 정의 안 됐다 그죠? 예, 그 라우터 아이디를 제가 세 번째 토플로 여기 보시면 서울 라우터 아이디가 1.1.1.1 대구는 2.2.2 부산은 3334 이렇게 미리 정해 놨죠. 이렇게 정의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OSPF를 정의한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토폴로지에도 그죠? 잠시 세 번째 시간에 라우터 아이디를 미리 정해 놓고 우리가 OSPF를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토폴로지와 다음 토폴로지 차이가 뭐냐? 이 토폴로지는 어드레싱 우리가 정책이 FSM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세 번째 요 토폴로지는 바로 그레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드레싱 정책, 클래스리스 어드레싱과 FSM, 클래스풀 어드레싱 정책 토폴로지에서 OSPF를 구동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